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이 좀 희성이세요. 네, 반건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성인 ADHD. 드문 질병 같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실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ADHD는 여러분 아시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성인들 중에 이렇게 굉장히 충동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니까 최근에 이제 사회에서 무슨 그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는 별도의 질병이다. 그렇죠. 그런 질병이고. 왜 오늘 주제가 소아 ADHD도 아니고 성인 ADHD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아들을 보다 보니까 걔네들이 결국 커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이 이제 성인 ADHD가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되게 이제 또 ADHD 자체가 어떤 그 유전 성향이 좀 강해서 그 이제 아이들을 보다 보면 결국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와. 여기 보시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증상인데요. 과잉 행동입니다. 행동이 부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충동적인 성향이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파란색은. 예. 네. 이 양상이 바뀐다는 거죠. 여기가 딱 중요하네. 사춘기 예, 때. 되게 사춘기 전후로 해서 이 과잉 행동은 차츰 줄어듭니다. 사실은. 아, 행동이 막 부산한 네, 건 겉으로 보이는 거는 줄어든다. 줄어드는데 형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죠. 줄어들지만 속에서 부글거리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아, 그걸 참는구나. 그렇죠. 예. 네. 요 가다가 확 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때 뛰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흔히 사춘기에 반항도 하고. 어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드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츰 나아지지만 결국 성인기에도 이렇게 계속 남아있죠. 이 빨간색이 사실은 ADHD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변해서 이런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월트 디즈니나 뭐 마이클 펠프스나 뭐 살바도르 달리 되게 알만한 분들인데요. 근데 이 중에 이제 혹시 ADHD 가능성이 있는지 정답은 다 해당이 됩니다.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잡스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서전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월트 디즈니도 뭐 우리가 이제 월트 디즈니 만화라든가 영화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저분도 하여튼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요. ADHD가 행동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에너지를 아주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용하신 거고요. 살바도르 달리도 아마 자서전을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요. 뭐 특이한 그림을 많이 그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리 그림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야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산만함이 그 아주 건설적으로 승화되면 그런 창의력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 ADHD가 꼭 나쁜 게 아닌데요.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ADHD의 특성을 얼마만큼 잘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아마 그게 이제 사실은 ADHD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 인터넷에 많이 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여기 질문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위에 3가지 중에 해당이 되는 게 있는 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제 항상 안절부절 못한다. 두 번째가 이제 항상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네. 세 번째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는지 거기 4가지 질문에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미국 정신과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요. 네. 1, 2, 3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데 그게 항상 있다 그러면 일단 ADHD 가능성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야, 하나만 있어도. 예.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게 항상 있으면 그렇죠. 항상. 이 질병일 확률이 높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건데요. 네. 6가지 문항입니다. 네. 6가지 중에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여기 지금 이제 약간 회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네. 이 각각의 이 항목들이 요 안에 들어가게 체크가 됐으면 4개 이상 체크가 되면 일단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야, 좀 이렇게 진하게 칠한 예. 곳에 그렇죠? 4개 이상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ADHD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약점이죠. 이게 이거고 사실은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그렇습니다. 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치료 목표는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발휘하게 할 수 있나, 그게 사실은 저희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핸디캡을 엄청난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치료의 타겟인 것 같습니다.